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신고가를 기록했던 대형주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13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또 차곡차곡 지수를 높여가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 실려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정부가 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주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2주 신고가, 그리고 보성파워텍, 또 우리기술 등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임박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ESS 수요 확대와 그리고 로봇 산업 수혜 전망이 실리면서 전고체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급이 붙는 쪽에만 시장의 불씨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한가의 달인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들어서 월요일마다 특히나 이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첫째 주가 컨텍, 그리고 둘째 주가 한국 PIM, 또 한국 무브넥스도 있고요.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우리기술, 오늘 또 2연상을 달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안 보신 분들의 이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돈이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는 주식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오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 하신 분들 계시다라면은 정말 어안이 좀 벙벙할 정도로 장 초반에 시장 또 크게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또 복구를 시켰다가 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프리마켓에서 시장을 또 굉장히 흔들었거든요.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향후 우리 이제 주식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봐야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방송에서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것이고요. 이번 주 안에 또 우리가 상한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한가 후보주 또 몇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딱 두 종목 안에서 상한가가 나올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상 후보주 정보 꼭 받아가셔서 한 주라도 매수 한번 해보셔서 나도 한번 상한가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 종목 콕 집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소통방 미리 대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말미에 저희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대형주의 하락이 나온 데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시장 오늘 사실 이 시장 알아야 본다. 요 시간이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악재가 생겨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이 시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은 내 주식이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시장이 올라설 때 같이 올라가 줍니다. 시장의 하락이 크게 나오면은 같이 종목이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자주 쓰는 이 종목 어떻게 돼요? 저 종목 어떻게 돼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목보다도 시장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알았을 때 내가 내 주식을 좀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다 건너뛰고 당장에 뭔가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수익, 손실 이런 거에만 너무 좀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뭐 단순 그냥 뭐 코스피 2,000 박스피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 코스피 5,000을 넘어서서 뭐 더 크게 갈 그런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당장에 놓여 있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좀 보면은 코스피가 0.39%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시장 굉장히 좀 출렁였죠. 그러니까 우리 어제 같은 뉴스 보면은 이제 코스피 5,000을 한 2%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예금 또는 뭐 이제 은행에 넣은 돈들을 다 빼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다라는 뉴스도 막 많이 나오고 이제 5,000피를 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막 기대감이 실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딱 그럴 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올 때쯤에
이제 시장을 확 눌러버렸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5천 가는구나 해서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오늘 참 아침에 많이 자금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강하게 눌러주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겁에 질리게 해서 일부 자금 털어낸 다음에 다시금 복귀를 해주고 장막판에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유럽 간의 요 관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내일은 오를 수 있을까? 내일은 좀 조정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반대죠. 코스피가 상승을 마감을 하고 코스닥이 하락을 마감하는 게 보통 패턴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늘 시장은 좀 반대 패턴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도 좀 뒤에 가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미국 유럽 관세 전쟁이 지금 발발하죠. 이 그린란드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린란드 때문에 뭐 지금 이 트럼프의 야욕 뭐 이러면서 덴마크 뭐 병력 추가 파병을 뭐 그린란드에 간다 또는 뭐 미 유럽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유럽 관세 뭐 100% 강행 등등등등 이런 뉴스들이 지금 온통 뉴스가 이 트럼프 관련 뉴스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그린란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히토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토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차지하는 양이 7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강해도 중국한테 막 엄청나게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히토류를 거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이 맞불을 붙었을 때는 이 히토류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AI 그러니까 모든 뭐 전기차 등등 반도체 모든 곳에 모든 산업에 쓰이는 것이 이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없으면은 미국 또한 발전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그린란드에서 히토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란드를 이 중국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 굉장히 좀 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뭐 유럽 시장이 오후 4시에 개장을 해요. 개장하자마자 유럽 시장이 마이너스 뭐 한 2%가량 하락이 나오고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 2%가량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근데 딱히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이 미국과 유럽 관세에 대해서. 근데 장이 끝나고 유럽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이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 우리 기술 차트입니다. 우리 기술 차트. 그러니까 우리 기술 차트가 오늘 장 초반부터 그냥 쭉 쏘더니 상한가를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유럽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급락이 얼마 나왔냐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 정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대략적으로 한 30분 안으로 이것을 다 회복을 시켰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미국과 유럽 관세 이슈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을 줄 만한 이슈기는 해요. 근데 이 미국과 유럽 관세 전쟁이 있는다라고 해서 지금 원전을 지금 우리가 왜 개발을 합니까?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래요. 왜 전력 부족 이슈가 발생이 돼요? AI가 많은 전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의 본질은 뭐예요? 전력 부족 현상에 대한 수혜란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해서 전기가 부족하던 게 갑자기 전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주식은 이렇게 우리가 미국과 유럽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회인 것이에요. 기회. 사야 되는 기회. 혹여나 내가 여기서 물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다리면은 다 회복을 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막 손절치고 막 여기 난리 보루스 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내 주식도 손실을 최소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 오늘 장 초반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5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코스피 5천 정책 거기다가 막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합적으로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합쳐져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목표가 뭐였어요? 5천. 그러니까 이 5천이
5천이라는 수치가 근처에 오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하게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런 뭐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이슈에도 이게 명분을 삼아서 주가를 흔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주가가 흔들고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정말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금 이런 조정장은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회로. 엄청난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우리가 1월 달 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코스피가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1월 달이 되고 단 한 차례도 하락한 적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1월 달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으니 조정을 충분히 줄 만한 지금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마냥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코스피 4천 도달할 때를 한번 볼게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많이 했어요. 야, 무슨 코스피가 5천을 가냐? 4천을 가냐? 막 진짜 조롱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신고가를 뚫고 나서 실제로 이 4천에 다가왔을 때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요, 미국 주식 했지 우리나라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 3,900이 왔을 때 이 4천을 굉장히 강하게 뚫어버려요.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진짜 갔네? 5천 가겠다 하면서 이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를 눌러버립니다. 흔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개인들을 털리게끔 만든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서 털리게끔 만들고 주가를 또 상승. 결국 가네. 또 들어가니까 또 눌러버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하게 쏘니까 몇 번이나 속았어요, 개인들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니까 아, 이거 미쳤다 하면서 여기서 개인들이 풀베팅이 들어온 날이란 말이야, 이날이. 개인들이 풀베팅이 들어온 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서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0%를 단 이틀 만에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은 충분히 더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지금 5천을 두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 코스피 5천이라고 해서 딱 이 5천에 맞게 조정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5천 직전에 이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5천을 넘겨서 우리를 방심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딱 5천에 맞춰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이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강하게 눌렸을 때 내가 예수금만 확보가 돼 있다라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다가 오늘 처음 쉬었어요. 저는 사실 뭐 더 간다고 보거든요. 며칠은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사실 이 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조만간 조정이 온다. 그때 사실 우리가 현금 확보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확보해라. 그러면은 이 4,500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이때 주워 담았을 때 또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저가에 담아서 단기간에 50%, 100% 이런 수익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보면은 코로나 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야, 삼성전자 10만 원 가겠어 하면서 딱 10만 원 직전 96,800원부터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5천이라고 해서 5천을 넘기던 5천이던 좀 못 미치던 그 부근에서는 분명히 조정은 오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이 950이라는 선,
이 950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코스닥은 950만 오면은 주가를 맞고 빠져요. 950. 이때는 코로나 때 잠깐 이 950을 넘겼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950 맞고 빠지고 950 맞고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장기간 동안 이 950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맞고 빠지고 하다가 이 950을 넘겨버렸다. 예, 굉장히 중요한 선을 넘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실제로 코스피는 하락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은 실제로 오늘 올라간 주식은 오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해서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주식이 올라간 날이 오늘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은 코스피 조정이 좀 가까워졌고 코스피 대형주에 들어갔던 수급이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의 분산이 좀 돼서 수급 분산이 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뭔가 이 대형주를 접근하기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중소형주들은 사실 또 제가 이 코스닥 단타, 중소형주, 당일 단타 이런 종목들은 제가 또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또 장점인 장기인데 이 한국 무브넥스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나갔던 종목인데 자 여기서 넘기면은 강하게 좀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 10일 날 방송에서 상한가 이후 추가 급등까지 해서 한 5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냥 현금 확보해서 기다린다. 시장 한번 크게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가에 줬을 때 매수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일단 당분간은 당일 단타로 끝내자. 당일 들어가서 웬만하면 당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끝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현존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무브넥스가 한 51% 정도 초단기로 수익이 났고 삼성 SDI도 최신 트렌드 패턴주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었는데 5거래일 동안에 약 15% 정도. 자, 그 밖에도 오늘의 대박주라고 해서 한라캐스트 갖고 와서 약 2거래일 만에 15%. 사실 종목들이야 수익이 난 종목들이야 너무 많아요. 우진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이 거래일 동안 약 2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진짜는 히든주입니다. 진짜는 히든주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오늘 그날 방송의 히든주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는 컨택이라는 종목 히든주 오늘 항공우주 테마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한국 PIM이 두 번째 주 히든주로서 상한가 이후 추가 급등 33%. 우리 기술이 지난 토요일 이 연상 가면서 약 45%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주도 우리가 좀 볼 건데 자 컨택이라는 종목은 심지어 상한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대놓고 상한가를 제가 증거 자료로 남기려고 썼단 말이죠. 그래서 컨택이 넘어가면서 오늘 상한가 40% 정도 달성이 됐고요. 한국 PIM도 여기 넘어가면서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약 33% 정도.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이 15년간의 박스권을 넘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면은 굉장히 크게 간다라고 했던 종목 우리 기술이 약 45%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방송 또한 제가 상한가가 유력하게 좀 의심이 되는 요 히든주를 오늘도 갖고 왔어요. 자, 일단은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한가 이 후보군 섹터는 항공우주 섹터예요. 자, 54년 만에 다시 달을 간다라고 합니다. 다시 미국에서 달을 간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우주에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스페이스 X가 6월 달에 상장한다는 부분. 그래서 2026년은 사실 항공우주의 테마의 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컨택이라는 종목을 제가 상한가가 좀 유력하게 좀 의심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략이 나갔는데 이 당시에 컨택이 왜 의심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컨택이라는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에요.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우리가 주목도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첫날
첫날 상장됐던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상장됐을 때 이 끝 하단과 이 상단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이 이 상장됐던 요 중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 아래 여기 위에 있으면은 웬만해선 이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주가가.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 위로 잘 못 올라가요. 신규 상장주의 이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컨택이 여기 중요한 요 자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도 아무리 힘을 써도 못 올라가다가 딱 요 자리에 왔거든요. 여기만 넘어가면은 중요 자리를 넘어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넘어가면은 컨택이 상한가에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컨택이 딱 이 자리를 넘어갔더니 이 중요 자리를 넘어갔더니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의 특징.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상한가 유력 항공우주 후보주를 보면은 자, 이게 상장됐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즉, 중요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 그럼 이 주식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위로 주가를 한 번도 못 올려요. 이 자리만 오면은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를 넘겼을 때는 상한가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근데 지금 이 주식이 어디 위치에 와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일 정상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주식이 상한가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특히나 이 종목 우리가 수급을 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주워 담았어요. 엄청나게 주워 담았다.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직접.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가 들어갔다. 이미 수급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넘어가면 상한가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QR코드 열어드렸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셔도 국내 최대입니다. 1만 명 가장 많이 모여있는 우리 M밴드 여러분들이 좀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이렇게 원전 히든주 우리 기술 올려드리듯이 방송 끝나고 오늘의 히든주를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주 종목명 확인하시고 종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단타방까지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한라캐스트,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나갔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26% 하루에 지금 한 종목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 나우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우진엔텍이 이제 오늘 상한가 후보주로 나가서 오늘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단타방까지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시청자분들 한해서만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또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이슈에도 시장이 빠르게 회복력을 보인 만큼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형주로의 수급 이제는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소형주로 또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종목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상한가 후보주로는 우주항공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또 내일 당장 공략주부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게 당일 단타로 공략해 주셨던 한국무브넥스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51%의 상승 기록했고요. 또 컨택과 한국 PIM도 상한가 달성 이후에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기술은 2연상을 기록하면서 현재 45%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라캐스트 또 삼성 SDI, 우진까지 이거래일 만에 15%, 2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두 자릿수대 그리고 두 자릿수를 넘어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이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에서도 상한가 행진 이어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 우리 10,000명이 함께하는 소통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대형주에서 또 중소형주로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는 가운데 또 섹터별 순환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느끼는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상한가도 제가 월요일 날 나우로보틱스, 뭐 화요일 날 또 우진엔텍 이런 것들을 당일 공략해서 당일 상한가를 이렇게 막 잡아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굉장히 재밌어요. 시장이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내가 손해가 났더라도 이것을 그날 바로 메꿀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린이분들 주식을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막 멘탈을 깨트릴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종목을 지금 잘못 잡았을 때는 진짜 초단기 마이너스 10%가 그냥 나버려요. 이게 대형주에서도, 그러니까 우량주들 있잖아요. 우량주들에서도 마이너스 10%가 금방 납니다. 원래요, 우량주, 대형주, 그러니까 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은 1년 내내 움직임이 많아야 뭐 5%, 10%예요. 크게 움직이질 않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실적 때 실적 발표에 의해서 잠깐 한 5% 이렇게 뭐 올랐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이게 보통 대부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하이닉스 왜 안 올라요? 삼성전자 왜 안 올라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급등주 마냥.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현대차는 왜 빠져요? 이게 정상인 거라고. 현대차가 막 30%, 50% 올라가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린이분들은 막 코스피 4천 간다, 5천 간다, 6천 간다 이러니까 그것만 듣고 들어와서 그냥 고점에 잡아버리니까 막 오늘같이 오전에 막 급락 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 섹터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고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버텨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만 명 국내 최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만 명 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쪽으로 입장하시면은 우리가 이 1만 명 벙커 안전지대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주린이분들 있죠. 주린이분들은 당분간은 이쪽은 약간 배제해두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 뭐 현대 오토에버가 됐던, 현대 무비스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이런 쪽, 기아 등등, 뭐 로봇주들 많죠. 그리고 뭐 자동차주, 부품주들, 또 뭐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어떤 명분을 줘서 종목 주가를 하락을 시켜요. 근데 그럴 만한 지금 시그널이 나왔다. 첫 번째로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어요. 이쪽 군들이. 그리고 이쪽 군들의 대부분의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목표 주가를 훨씬 뛰어넘었다. 현대오토웨이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 주가를 40%나 넘겨버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과열 버블 구간에 지금 들어서 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테마가 뜨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테마? 이 원전주가 오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불꽃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수급 이동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로봇주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쪽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잘못 잡았을 때는 영영 못 빠져나올 만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난이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서 버티면 다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좀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쉽지 않은 영역이다. 여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피해줘야겠다. 그러면 어디를 좀 봐야겠냐? 원전주에 당분간은 집중을 해보셔라라는 거예요. 자, 원전주 같은 경우 오늘 원전이 크게 올라선 거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원전이 지금 왜 필요하냐? 반도체 때문에 그러죠. AI 때문에. AI가 전력을 많이 쓰는데 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정권은 뭘 좋아합니까? 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좋아하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원전. 우리나라 뛰어난 게 뭐예요? 원전. 이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발표까지는 원전주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원전이 더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이 저가가 14,000원이에요. 저가가 14,000원. 14,000원 기준으로 템버거 10배죠. 10배 간다라고 치면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4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막 강했던 주식들이 있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저가에서 다 10배 이상 템버거를 다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도 템버거 못 찍을 일이 없겠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비티가 10배를 찍으면 얼마? 14만 원. 근데 이 14만 원의 위치가 어디예요? 14만 원의 위치가 역사적 고점이 14만 원입니다. 역사적 고점이 14만 원. 굉장히 뭔가 그럴싸하죠. 현재 저가가 14,000원. 10배 올라가면 14만 원인데 고가와 동일하다. 즉 쌍고점짜리까지 올라가면은 두산 에너비티가 10배 템버거 찍는다. 그때까지 이제 간다고 보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살까요? 사도 돼. 사도 됩니다. 가면은 정말 잘 먹으면 40%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투자하는 그 투자금이 1억 이상이 되면은 상위 10%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즉슨 주식을 하는 분들 90%가 투자금이 1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5천만 원에서 50% 수익 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고 치자. 1억이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1억에 50%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장이 아무 때나 오는 시장이 아니죠. 이거 거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말 역대급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딱 한 종목에 50% 먹으면은 1억에서 1억 5천 내는 거예요. 인생 바뀔까? 안 바뀌어. 차 하나 바뀔 정도?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내가 진짜로 내 투자금의 3배, 4배 그런 것을 꿈꾸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1천만 원, 2천만 원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주식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런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우리 기술 토요일 날 이틀 전이에요. 우리 기술 지금 이틀 만에 45%입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 월요일 날 샀다고 해도 45%가 낮지만은 정말 솔직하게 45%까지 수익 못 내요. 중간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는 가줘야 내가 들어가서 20%, 30%는 내가 챙겨요. 근데 삼성전자 100% 같다고 막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먹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보통 중간에 내렸다 다시 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해봤자 20, 30%야. 그거 내내 해봤자 20, 30% 먹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빠른 종목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려 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이 우진엔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우진엔텍. 자, 우진엔텍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원전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원전이라는 것은요,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발전소가 24시간, 365일 내내 안정적으로 운행이 돼야 돼요. 멈추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우진엔텍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필수야 아니야. 필수적인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원전은 고장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진엔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체될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 그럼 주가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중요한
주가 이 우진엔텍이다라는 거다. 근데 지금 원전주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우진엔텍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차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우진엔텍은 역사적으로 이 자리만 오면은 이 자리까지는 그냥 주가가 올라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봐봐요. 이 자리가 오면은 여기까지 오고 주가 조정이 오면은 다시 여기. 즉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는 거죠. 바닥을 잡으면 다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자리가 얼마? 4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우진엔텍은 즉 지금 3만 원 정도 언저리에 놓여 있는데 4만 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우진엔텍이다. 자, 우진. 제가 지난주에 우진이라는 원전주를 굉장히 많이 추천줬는데 우진을 목표가를 27,000원을 드렸어요. 21,000원부터 잡았거든요. 27,000원까지 끌고 간 사람이 많이 없었다. 왜? 중간에 굉장히 주식을 흔들거든요. 근데 원전이 정확한 방향성이 떴다. 가야 될 만한 방향성이 떴다라는 거예요. 돈도 다 들어왔어. 간다고. 이거 지금 여기서 간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요. 패턴이 간다고 그냥. 근데 이것을 중간에 흔들림에 또 속아서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뭐 하면서 난리부르스 치는 일이 없도록. 아시겠죠? 자, 흔들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1만 명이 함께하는 방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드릴 테니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우진엔텍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을 실시간 사인은 여기서 제가 드리진 않아요. 매수가와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매도가는 여러분들이 이쪽 방에 오셔서 실시간 단타방에 입장을 하셔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원전주 볼게요. 자, 우리기술 45% 정도 갔는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은 일단 이 우리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은 우리기술이 이날 월요일 날에 상한가를 딱 갔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쭉 그냥 끌어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요. 우리가 이 화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매매라고 있어요. 자, 시초가 매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시초가 매매? 앵커님, 시초가 매매 뭔지 아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략하는 거 아닌가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이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이 시장가로 미리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가 딱 되자마자 체결되는 그 거래가에 9시에 딱 체결이 됩니다. 그게 얼마였어? 여기였어, 여기.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화요일 날 시초가로 들어갔다면 이게 정말 단기간에 한 20%는 챙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 보성파워텍이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보성파워텍. 자, 우리기술이 월요일 날 상한가 가고 화요일 날 시초가 들어갔다라면은 한 20% 초단기로 먹을 수 있었는데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성파워텍은 지금 이전 고점이 9,000원이에요. 9,000원. 전 고점이 9,000원이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 7,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주식이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상 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상 호가가 한 5, 6%면 돼. 이 5, 6% 이내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초가로 들어가 볼 만합니다. 시초가로 들어가서 한 9,000원까지 갭 뜨는 거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초단기 수익을 챙겨볼 만한 종목이 보성파워텍이다. 내일 오전에 제가 생방송 킵니다. 제가 오전 8시 한 50분쯤에 생방송 킬 거예요. 근데 이 생방송은 여러분들이 이쪽 QR코드 입장하셔서 M밴드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단타방으로 오셔야만 저랑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저랑 함께 즐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TV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셔야만 제가 이 안에서 밴드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했을 때 보성파워텍이 자리가 나오면은 시초가로 한번 공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입장을 미리들 좀 해두셔라. 추가적으로 한신기계라는 주식도 오늘 원전주로서 상한가를 갔어요. 한신기계도 이전 고점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자리만 준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시가로 들어가 볼 만해요. 심지어 주봉상 장기 평선도 5,000원. 이 한신기계는 정답이 써 있어.
5,000원까지 간다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근데 갭이 막 여기서 떠버리면은 먹을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못 하는 거지. 하지만 내일 시작했을 때 갭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갭을 준다. 이러면 그냥 시가로 들어가서 초단기로 먹고 나오자. 먹튀하자라는 거죠. 초단기로 먹튀하자. 음식점에서 먹튀하면 나쁜 짓. 주식시장에서 세력돈 먹튀하는 것은 좋은 짓. 내일 또 좋은 짓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해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여러분들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세력돈 우리가 먹튀 한번 해보자. 맨날 뜯기지만 말고 맨날 어디가 뜯기지만 말고 먹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같이 먹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전주, 히든주. 원전주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히든주 주목하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컨택, 그리고 두 번째 주에 한국 PIM, 세 번째 주에 우리기술. 오늘 히든주는 이 원전 히든주다. 따끈따끈한 원전 히든주.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원전 히든주는 뭐냐면은 원전에서 이 뇌, 심장 역할을 하는 주식들이 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또 뭐 BHI라던가 이런 뭐 큰 주식은 아니지만은 팔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팔다리도 중요하죠. 팔다리 고장 나면 우리 못 해요. 그 정도로 뇌 심장은 아니지만은 팔다리 역할을 해주는 회사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필수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원전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는 이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을 보면은 자, 이 주식이 그 패턴이 나왔어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점 돌파, 거래 줄이면서 고점 돌파 패턴이 나왔다. 즉 여기서 이 고점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건드렸을 때는 거래가 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고점에서 보통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매수와 매도. 즉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 올 때마다 물량 체크를 하는 거지. 물량 체크를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왔는데 거래가 확 줄었어. 이거 뭐예요? 더 이상 매도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넘기면은 이런 주식이 이제 상한가 가는 거예요. 이런 주식이. 자,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중요해요.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저는 내일 이 주식이 상한가 간다고 봐요. 원전주에서. 이 주식이 상한가 간다고 본다. 그래서 요거 이 히든주, 지금 우진도 마찬가지죠. 우진도 제가 나갔던 패턴이 뭡니까? 고점에서 거래가 줄고 있다라고 했죠. 고점에서 거래가 줄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가 나오면은 이거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진이 오늘 22% 넘게 올랐습니다. 우진 자체가. 그래서 이 히든주 또한 마찬가지 동일한 패턴이에요. 고점에서 거래를 줄이는 자리 넘기면은 상한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넘기면 어디까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특히나 이 넘기는 자리가 어디예요? 만 원. 이 10,000원 넘기면은 20,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이 초특급 원전주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 게시판에서 히든주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종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까지 나간다. 해서 우진엔텍 오늘 이렇게 3만 원 이하의 공략 나가서 상한가 진짜로 잡았다.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요. 대략적으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입장하시고 마무리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원전주에 집중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큰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원전주들만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 공략해주신 종목들 매수 타점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셔서 바로 지금 소통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진혜택 그리고 보성파워텍 전고점까지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한신기계, 또 거래가 줄어들면서 고점 돌파 패턴이 확인된 히든주까지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중에 공략한 종목이라도 또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진입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 받아보셔야만 안전한 구간대에 진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다는 부분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도 이 종목들의 매수 타점 무료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우리 10,000명이 함께 또 세력처럼 움직일 수 있는 소통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중에만 저희 QR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QR 찍고 입장하시거나 또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주식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종목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빠르게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만나볼까요? 자, 내일 여러분들, 내일 정말 중요해요, 내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조정을 설사 시장의 조정이 와서 내가 그 조정을 못 피해서도 그거 무조건 복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라.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그린란드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이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금 선물이 또 올라요. 금이 지금 또 신고가를 또 갔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 금 선물이 지금 3.13%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있다, 금값이.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지금 돈이 쏠리고 있다. 그 얘기는 은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7%가 올랐어요. 은이 7%가 올랐다. 또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면은 이 투기성 자산에는 하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우리가 미국 시장이 끝나봐야 좀 알 것 같은데 천연 선물가스. 이 천연 선물가스가 어제도 20%를 가더니 오늘도 지금 20%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 관련주를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초반에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은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내일 올라갈 수 있고 이 안에서 상한가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종목이 사실 너무 많은데 최대한 좀 간추려 봤어요. 첫 번째로는 대성산업이라는 주식이에요. 대성산업은 천연가스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주식이에요. 왜? 원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은 특히나 시장을 하락할 때 주목받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대성산업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대성산업이 상한가가 세 방 나오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크게 들어 올렸던 이력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입니다. 11월, 12월 이때예요. 근데 여기서 대성산업이 한번 돈이 들어왔다. 그린란드 이슈 받고 여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수상해요. 이게 1,0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게 좀 수상한데 내일 만약에 이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 선 위에서 만약에 대성산업이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한번 사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만약에 내일 간다라고 하면은 대성산업이 상한가를 갈 것이다. 요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밴드에 들어오셔야 돼.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다,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원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일 시장이 하락 출발한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천연가스 주들을 우리가 봐야겠다. 다음번에는 이제 봐야 되는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왕초보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전형적으로 이 천연가스 관련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정석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심지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돈도 들어왔고 이런 지금 고점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실적까지 재무까지 굉장히 좀 탄탄하죠. 추가적으로 이 수급 보세요. 외국인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내일 간다라면은 이 주식이 가겠다. 이 두 종목 알려드리고 나머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HVM이라던가 또 히든주 갖고 온 거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우리가 밴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시장을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상한가 후보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종목명과 매수 타점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QR 닫히기 전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바로 이 기본 카메라 대셔서 QR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역시나 이 QR 찍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